예 변호사님,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정치에 등판한 이후 아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여권은 아니고 야권 내 대선 주자급들을 주로 만나고 예. 지난 6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도 비공식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은 폭로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작심폭로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본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월성 사건 수사다. 예. 그러니까 월성 1호기 수사. 예.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직간접적인 위압을 받았다. 예. 이렇게까지 지난번 그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만난 뒤에 운을 뗐어요. 그 이후 뭐 대전 현충원 방문이라든가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구체성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동반 퇴진을 하면은 징계를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그런 징계권도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기각됐죠. 그 이전에 징계를 아주 가볍게 해주겠다. 대신 징계의 그런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말하자면은 그걸 가지고 재판을 걸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지난 2월 검사장급 인사 때 그 신현수 당시는 민정수석이었습니다만은 이 얘기가 잘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한동훈 검사장 등 윤석열 라인으로 이렇게 외방에 쫓겨간 사람들을 복귀시키고 대검 참모진 중에 징계에 앞장선 사람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타협안을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당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말라는 조건이었는데 청구를 하니까 다 무산되면서 복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박범계 법무장관이 일방적인 그런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권력 쪽에서는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면 영장을 친다고 그러죠. 검사들은. 예. 끝장이다. 예.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요? 공무원 사회가 이렇습니까? 저는 공무원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저도 뭐 행정부 공무원 같으면은 예. 뭔가 그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법부 공무원은 좀 달라서 결이 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좀 하지만 우리 작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 징계 나왔을 때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걸로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그 징계 이유라든가 모든 게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검찰 개혁에 이게 반대하는 사사건건 반대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배제 성격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사실 아주 완곡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쭉 한 거 보니까 윤석열 총장도 자기가 총장일 때 모든 이 청와대의 관계 비밀을 털어놓을 경우에 또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공무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좀 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뭐 공무상 비밀이란 게 예전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제가 할 때 회설을 좀 해드렸는데 그걸로 어떤 공무 집행이 지금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지 그러니까 공무원일 때 취급했던 모든 사실이 비밀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컨대 검찰의 공무상 비밀이라면 어떤 사람을 지금 체포하러 가는데 밝혀지면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무상 비밀 맞는데 이미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하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건데 그걸 떠나서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 자기가 뭐 싫든 좋든 몸담고 있던 정부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던 사람이 어떤 자기 임명권자와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윤리상 도덕상 안 맞죠. 공무상 비밀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이걸 보니까 결국은 이 추미애 장관이 했던 직무 배제 징계가 결국은 이 정권 지키기, 또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걸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말한 게 됐죠. 왜냐하면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구속영장이 만일에 백운규 장관 선에서 끝났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그냥 그 꼬리 자르기로 백운규 장관 끝내는 걸로 그게 탈원전 문제가 정리된다면은 과연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은 청와대 심지어 대통령까지 탈원전 이 산자부에서 증거 폐기하고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그 탈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평가가 누구의 지시에서 이렇게 됐고 이게 결국은 백운규 장관을 구속시키면은 이게 그까지 뻗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정권 보위 차원에서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백운규 장관 구속을. 네. 백운규 장관이 구속되면요 수사가 좀 더 강해지잖아요. 예. 이 강해져가지고 백운규 장관도 자기가 구속되면 일단 자기가 살려고 하거든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엉뚱한 말을 할 수 있다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은 말이지만은 예. 그럴 때 그게 과연 대통령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딜을 한 것 같아요. 산자부 장관 구속영장 치지 마라. 치지 말고 그 대신 일정 부분 네가 원하는 거 우리가 들어주겠다. 예. 그렇게 딜을 했는데 그래 신현수 수석이 들어올 때도 결국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모 신문 인터뷰를 보면 가장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갑자기 왜 드렸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잘 달래가지고 더 이상 백운규 장관 문제를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걸로 아마 영입한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인터뷰한 거 신문 기사에 쭉 보니까 이 사안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되는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더라. 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볼 때도 사실 뭐 이걸 탈원전 문제 지금 우리가 뭐 더 정확한 건 나중에 이제 알려지겠지만 언뜻 봐도 장관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때문에 그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이 구속영장 청구를 제가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같았어요. 그래 영장 청구해 버리니까 그동안 이 지금 정권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좀 채찍과 뭡니까 어떤 이렇게 양면으로 다 던져줬던 걸 다 철회하고 그다음 오히려 중수본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죠. 예. 그거까지 추진하겠다. 그 압력에 도저히 윤석열 총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사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차원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선진 민주 국가에서도 이렇게 불법적인 사안이 드러났고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을 검찰총장에 대해서 외압을 가하고 마구잡이로 협박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아예 그건 당연하죠. 가능하지 않죠. 진짜 선진국이라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는 있는데 불법적인 행위를 한 장관에 대해서 전직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도대체 어디 공산주의나 어디 저 독재 국가나 전제 국가에나 하는 그러니까 일 아닙니까? 이 정부가 다른 부처 예. 법무부나 검찰을 제한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있죠. 예. 대통령이 나중에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렇게 좀 그것도 불법을 하면 안 되지만 예. 그런대로 정치적 어떤 결단으로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수십 번 말했지만 검찰은 준사법기관입니다. 예. 사법기관이라면은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시비곡직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시비곡직을 가리는데 이게 굽은 걸 갖다가 바르다 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거거든요. 바른 것을 굽었다고 굽었다고 하든지 하든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근데 사법기관 제일 중요한 임무가 그 잘못된 걸 바로잡고, 그 다음 잘못이 없는 사람은 용서해주고, 이런 게 사법기관, 법원과 검찰의 역할인데, 이 정부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이고, 민주국가라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비틀어라. 우리 정권이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인 언론의 자유, 그 다음 사법권의 독립,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위한 초석으로서. 그 중에서 지금 그 사법권에 완전히 왜곡을 강요하고, 그 강요된, 그 왜곡을 강요하고 거기 따르지 않는 검찰총장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해서 결국 사퇴까지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가장 비민주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도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정치적인 행동,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그랬고 몇 사람이 그랬어요. 장관이 국민의 뜻에 따라야 돼. 그 국민의 뜻을 자기는 촛불 민심 뭐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촛불 민심을 대통령의 뜻,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의의 뜻, 어떤 국민의 그렇죠. 뜻이 아니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는 뜻, 이런 걸로 왜곡해가지고 내세우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은 반개혁적이라느니 촛불 민심에 어긋난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고 교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 프레임의 천재들이에요. 그쪽으로 프레임을 몰고 가버리는 그런 계속 그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인사에 있어서는 서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도로 당신들 입장도 봐주겠다. 또 그 내에 여러 계파들도 있고 뭐 그런 그렇죠. 뭐 기수가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몇 사람은 좀 쳐내고 그런 건 얼마든지 그렇죠.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지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회유 협박 내지 강압 아닙니까? 강요죠. 이것은 강요. 이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한테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그 대통령을 대리한다고 생각하는 장관이라든가 무슨 수석이라든가 그런 사람한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인터뷰를 보면 대통령 뜻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탄핵 아닌가요, 원래? 당연히 탄핵 사유죠. 조사해야 할. 저는 이거는 진짜 이거야말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워낙 완곡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그리고 있죠. 전직 장관을 구속영장 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총장하고 딜을 해라. 이거는 있죠. 대통령의 뜻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총장이 무슨 장관급 그 총장 아닙니까? 외청장 중에서는 그런 경우에 그 총장한테 이런 딜을 갖다 수석이나 어떤 법무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자기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진짜 그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 아니었습니까? 이걸 대통령이 뜻 아니면은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봤듯이 이거는 직권 남용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무기로 가지고 어떤 그 법에 안 맞는 행동을 시킨 거예요. 하라고.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는 게 당연히 검찰총장의 입장에 볼 때는 맞는 건데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정상적인 법 집행을. 그 대통령이 직권 그 남용 위력으로, 대통령의 힘으로 막았으니까 직권 남용이 되고, 제 생각에는 강요 뭐 여러 죄를 뒤집어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권 후보로 나온 마당에 조금 좀 점잖게 이야기하고 이래서 그런 거지, 윤석열 총장이 아마 대권 후보가 아니고 그냥 모든 걸 덮어쓰고 내가 순교자라는 입장에서 했다면은 그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은 이거는 특검이 아니라 특검 가고 뭐 국회에서 180석이나 차지한 더민당이 뭐 탄핵에 뭐 아예 법관들 탄핵은 아주 잘하던데. 그런데 그 얘기. 대통령 탄핵으로는 가지 않겠지만 우리가 볼 때, 법조인들이 볼 때 이거는 정말 탄핵 사유다. 탄핵 사유고, 지금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막 기를 쓰고 정권 연장에 그 예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번에 윤석열 총장 말을 듣고 우리는 진짜 피부로 느끼게 됐고요. 이게 지금 뭐 정권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 뭐 5월까지는 지나가겠지만은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이거는 진짜 이런 일이 다시는 또 번복돼서 안 그러니까 되거든요. 이게 되겠어요. 이번에 국정원장 3명 청와대에 활동비 준 사람 다 실형 받고 때렸죠. 지금 구속 재집행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재수감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가 더 한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국정원에서 그동안 관례상 국정원 예산을 대통령한테 활동비로 지원한 거에 불과하지. 예. 이거는요, 국기의 문란이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변호사 대통령이란 분이 법이란 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다. 에? 법은 내가 필요할 때 가끔 불러다 쓰는 거지. 내 말이 법이다 이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그 북한의 김정은하고 같은 거니까 그까지는 아닐 짐이 거고. 짐이 곧 국가다. 국가다. 루이 16세입니까? 4세입니까? 하도 뭐 그게 많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법이란 걸 갖다가 내로남불도 일종의 그건데요. 내가 필요할 때는 법치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법치라는 거는 전혀 나하고 관계없다. 이게 그 민주 법치 국가의 대통령이 취할 태도냐. 그건 대통령뿐이 아니고 네. 엊그저께 이철이라는 정무수석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 했던. 예. 네. 그 사람이 어디 저 JTBC인가 무슨 토론회인가 뭐 방송에 나가가지고 청와대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의 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정말 그런 말 했습니까? 언론에 내가 아, 보도됐으니까. 저는 도저히 지금 믿기지가 언론에 않는데요. 보도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을 칭송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일 잘한다는 거 이제 한 사람 알아 올리려고 그러는지 다 또 건의를 하면은 받아들일 정도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아부를 확 하고 있더라고. 아, 근데 이철이라 뭐 두문정치연구소 소장하다가 그게 무슨 연구소입니까? 연구소 자기 이름 걸고 혼자 하는 것이 무슨 뭐 연구소예요? 여하튼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하다가 지난번에는 이제 출마 안 하고 아니 그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뭐 패널 할 때는 좀 바른 소리도 해서 본인도 들어갈 때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큰 소리 치고 들어가더니 완전히 가서 죽고 그 가버렸어. 야권의 충고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기라고 들어갔구만요 보니까. 그럴 말. 예, 근데 그 정말 저는 지금 고기 소리만 처음 들었어요. 그 대통령 말이 곧 법이다라는 거나 아까 말씀하신 루이 16세의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이나 북한에 가면 있죠. 그러니까 이철이 이야기는 법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지엄하다 그런 뜻으로는 그런 이해는 말을 하지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예. 뭐 지금 대통령 말이 법이다란 말이나 지금 좀 전에 하신 말씀대로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지금 대통령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철이란 그 정무수석이죠. 네. 정무수석 그분이 그거는 정말 말을 실수한 거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철이는 변론을 하고 왜 그 얘기를 제가 하냐면은 물론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얘기가 지금 진실이다, 사실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어차피 여기도 대선 후보로 네, 나섰고 예.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예. 좀 뭐 뻥튀기를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과장할 수도 과장할 있고 수 있고.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감안하더라도 청와대 반응이 거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달라니까 언급할 가치도 없다. 우리는 민생, 방역 챙기기도 바쁘다. 지금 방역 챙기고 있습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이렇게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네. 그것도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핵심 관계자라고 자기 이름을 안 밝히냐 이거. 제가 볼 때는 박수현 소통수석이든가 박경미 대변인이든가 아니면 이철이 정무수석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네. 왜 자기 이름을 떳떳이 못 밝히고 꼭 언론한테는 핵심 뭐 관계자 그렇게 자신이 없나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니까 그런 거죠. 자기들도 좀 명구스러워서 예, 그러나요? 창피하잖아요. 예. 내 이름 지금 밝히고 이런 얘기는 조금 겸연쩍다. 작년 거시기 하네 그런 거죠. 작년 4월 총선부터 코로나 가지고 참 재미를 많이 봤는데, 예. 예? 그걸 또 이제 써먹으려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 전국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 대선 때 한번 써먹어 볼까 좀 이 거리두기 완화시켰다가 지금 엄청나게 악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말은 있죠.
청와대 대통령까지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그거죠. 하게 한다. 네. 이 정도 말이면 있죠. 이거는 경천 동지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그럼요. 북한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하지 말하면 안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고 대통령이 아무리 말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죠. 그게 대통령이 그 흰 걸 검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검은 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윤석열 말이 완전히 틀리다. 이러면 틀리다는 건 차라리 정치적인 논평으로 가치가 그렇죠. 있어요. 사실과 다르다. 사실과 다르다. 우리 대통령은 법대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항상 당부를 했는데 밑에서 전달 과정에서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하면 있죠. 그건 뭐 해명이 되죠. 예, 뭐 민정수석이나 사실 이런, 여부에 관계없이 이런 해명은 사람들이 되죠. 예, 잘못한 걸로 그냥 끝날 수 있는데 이 사안 자체 대통령이 개입되고 청와대에서 어떤 그 딜을 하고 이런 게 어떻게 해외 협박 공갈을 친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언급할 그게 일고 가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이건 탄핵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을 가지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런 사안을 경천 동지할 사안을 되게 아주 쉽게 본다는 거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철이 이야기를 예. 한 겁니다. 대통령의 말이 바로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러니까- 인식 위에 있는 거,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의 사람들의 어떤 그 시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왜곡됐고 이걸 갖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하면 진짜 일고의 가치 정도 한 100고 1000고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청와대가 이거 왜 이런 사태가 터졌을까 고민하고 이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될 사안인데 이걸 갖다가 코로나 전국으로 가버리기 위해서 이걸 그냥 묻어버리기 위해서 만일 묻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있죠. 이 정권의 어떤 그 아까 핵심 인물이라 그랬습니까? 예, 이분들의 핵심 관계자로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네요. 핵심 관계자. 핵심 오면은 되게 그렇죠. 뭐 아까 수석 말한 정도입니다. 수석인데 예. 그 사람들의 전국을 보는 시각이 정말 잘못됐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야권이라든가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결국은 대깨문이라든가 지금 친정권적인 세력이 좋아할 거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